혹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고 노를 잘하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실까요? 만약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ADHD를 진단받은 분과 비슷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승진입니다. 주의력 결핍. 이제는 너무 많이 미디어에서 나와서 익숙하시죠? 집중이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가지는 ADHD를 진단받은 분들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오셨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산만함과 집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ADHD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라고요? 진짜라니까요. 이것은 ADHD를 진단받은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비슷한 경험을 해오시기 때문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ADHD를 진단받으신 분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과연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떤 공통된 경험을 해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은 성인이 돼서 어떠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실까요?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 ADHD 성향을 가지신 분이 많이 경험하시는 대인관계 패턴을 알게 되시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자, 먼저 문제 하나 먼저 풀어볼게요. 이 그림은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자, 여기 뭐가 빠졌는지 빠르게 알아보셨을까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죠? 이것은 사물의 핵심적인 것과 빠진 곳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보는 검사인데요. ADHD 성향의 분들은 어린 시절 다른 인지 기능에 비해서 빠진 곳을 찾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ADHD 진단을 받은 분의 IQ 프로파일인데요. 자, 여기 아까 설명드린 빠진 곳이라는 소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쳐져 있죠? 이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속상하지만 어릴 때 눈치가 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아이를 만났는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요. 우리 선생님은요, 다른 애들이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만 자꾸 화를 내고 조용히 하라고 해요. 선생님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전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다른 애들은 수업 종치기 전에 떠들었고요. 이 친구는 수업 종치고 떠들었어요. 맥락이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게 느리다 보니 눈치 없이 행동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지적을 받는 일이 많죠. 지적을 받을 때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니 아, 열받네. 이유 없이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하네. 같은 불만이 쌓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쌓여가던 불만이 한 번에 빵 하고 터지기도 하고요. ADHD 아동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 많아서 관계의 시작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상대방 관심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관심사에 집중도가 높다 보니 주변 아이들에게는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나 이전 일을 잘 기억 못하는 문제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는 친구가 생일이라고 조그만 선물을 자기한테 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 다른 것에 몰두를 하다가 그만 깜빡 선물을 놓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 친구는 자기 선물을 그냥 두고 가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친구에게 떽떽거리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유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선물을 두고 간 사실조차 기억이 없어요. 이걸 기억 못하니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관계의 시작에 비해서 관계의 유지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게 돼요. ADHD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인지적인 집중뿐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포커스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한 감정에 머무는 게 잘 안 돼요. 한 감정에 머무는 게 잘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싸우거나 혼나도 금방 해해거립니다. 좋게 말하면 감정이 풀리는 게 빠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랑 싸우고 친구는 아직 분이 안 풀려 있는데 킥킥대면 금방 장난을 친다던가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몇 분 뒤 금방 해해거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래, 우리 애는 쿨해.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건강해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쿨한 게 아니라 한 감정에 머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아동들이 ADHD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인지적인 집중력도 늘어나지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머무는 능력도 높아져서 삐지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삐지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이런 특징 때문에 ADHD 성향이 있는 분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상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수의 ADHD 아동 청소년들은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전략에 업그레이드를 꾀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려 하게 될까요? 친구 관계에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 관계에 보험을 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되시죠? 어린 시절에 영문도 모른 채 상대방의 거절을 경험하고 나면요, 점점 거절에 민감해지게 돼요. 그리고 언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지 파악이 느리고 이유를 잘 모르니 일이 터지기 전에 자기를 싫어할 확률을 낮추는 사전 작업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하지 못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려 하게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연역적으로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를 싫어할 가능성을 낮추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관계에서 며느리가 힘든 건 싫어라는 걸 못해서잖아요. 이때의 시기에는 다른 친구들과 뚜렷한 갈등이 많지 않고 잘 어울려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외로움이나 불편함을 겪게 되는 시기가 시작돼요. 이때는 엄마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애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고 크게 마찰이 없어 보이고 사회성이 좋아 보여요.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본인은 힘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이전처럼 혹시 다시 뒤통수 맞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고 부탁을 거절 못하고 계속 들어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년 시기에도 속상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눈치가 기민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친구가 에이, 저 완전 눈치 빠른데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저 눈치 빠르다는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라고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전의 경험 때문에 남들보다 안테나를 훨씬 많이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민한 것처럼 본인이 느끼는 거지 눈치가 빠른 건 아닙니다. 남들은 안테나 한 개를 세워놓을 때 본인은 10개를 세워놓으니 본인은 기민하다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안테나 한 개당 효율은 아직 많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눈치의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된 관계에서는 안테나가 쫙 하고 펼쳐져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겠지만 관계가 편해지거나 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테나 개수가 줄어들어 눈치나 맥락 파악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있을 때나 편한 상황에서는 아직은 눈치가 없을 때가 있는 때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경험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마냥 대인관계가 편하지는 않기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정서 발달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름표를 받아왔느냐. 야, 나 너 좋아. 나 너 싫어. 이런 것처럼. 두 번째는 스스로 얼마나 성취의 경험을 하였느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속상하게도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까지 주의력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저희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고 정서에 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등을 가지신 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거든요. 그리고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성인기가 돼서는 앞의 경험들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과도하게 예의를 차리게 되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과도하게 주변을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은 높은 스트레스와 자기 비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또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가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을 정말 못 참아하고 과도하게 예의에 대해서 훈육하는 경향이 많으십니다. 물론 자녀분이 본인처럼 어린 시절 속상한 경우를 반복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크겠지만 아직 어린아이에게 정말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주의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있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사과를 강요해요. 저를 닮아서 목소리도 크고 좀 그렇거든요. 조금만 크게 해도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거리고 혹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을까 괜히 신경이 쓰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제 아이에게 가장 관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스스로 조그만 성취의 경험을 반복하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맺는 경험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쉽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중을 도와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 먹고 나서 12시간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이 대인관계를 좋게 한다고요? 좀 의아하시죠? 약을 먹지 않으면 겪게 될 갈등, 거절, 혼나는 등의 좋지 않은 경험들이 약을 복용하면 칭찬과 친밀감의 경험 등 좋은 경험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은 나 자신 또는 내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복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편안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나의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나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ADHD 진단을 받는 분들이 어떠한 관계들을 경험해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이 자신 또는 나의 지인에 대해 알게 되어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뿅!